그래서 수업 시간에 138쪽을 같이 풀었었죠. 맞죠? 세포가 왜 분열하냐? 138쪽을 같이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포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키워서 물질 교환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죠? 덩치가 대빵 큰 거보다 덩치가 작은 놈이 훨씬 더 물질 교환을 잘하는 구조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다음 오늘은 우리가 배울 거, 여러분이 이제 고일 통합각을 하시면서도 내용이 연결되는, 자, 염색체와 염색사 구조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좀 보긴 했어. 염색체와 염색사라는 구조를 간단하게 봤고, 그리고 오늘 메인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울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새 선생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물화생지 골고루 이제 단원을 나눠서 메인 선생님을 주축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선생님들 각 단원을 만나게 될 거고, 시험 때는 주로 이제 새 선생님 위주로 많이 볼 거고, 한 단원이 끝나면 제가 이제 예고를 하고 단원 평가도 좀 보는 방향으로 좀 하면서 내신 관리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세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분열을 해야만 해. 왜?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물질 교환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얘가 막 생산하다가 조금이라도 덩치가 커질러 치면 계획을 하는 거지. 너도 획을 갖고 있고 나도 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두 개로 꼭 뽀개주자. 그지? 그래서 자,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따지면 세포의 이제 인생, 우리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50대, 뭐 유아기, 청소년기, 뭐 장년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지면 크게는 어떤 식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 대부분은 간기요. 간기. 간기 아니고 간기. 그냥 사이 간자. 대부분은 간기에 멈춰 있고, 이 간기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의 정보로부터 막 물질 대사를 해. 물질 대사를 하다 보니까 살짝 덩치가 커지지. 아주 미세하게 살짝 덩치가 커졌어. 그럼 물질 교환이 불리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핵 속의 유전 정보를 카피해서 복제해서, 그지? 복제를 하는 거야. 복제하고 분열을 준비하는 거야. 오케이? 분열을 준비하는 시간, 그것까지도 간기입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도. 오케이?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사를 가진 않아요. 이렇게 몸이 가볍다, 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나 여기 집 마음에 들어, 바로 여기 들어갈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잖아. 엄마들 아빠들이 하는 그 이사의 그 계획은, 이 집이 일단 가격이 싸야 돼. 그 원래 시중가보다 좀 가격이 싸야 돼. 좀 싸고, 그리고 또 쾌적하고, 여러 개 보는 거죠. 집주인네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집주인네가 약간 좀 돈을 좀 싸게 좀 더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조금 그 가격보다는 좀 더 괜찮은 가격으로 이제 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그럼 이제 뭐 이삿집 센터 알아보고, 그쵸? 이삿집 센터도 또 여러 견적 내봐야 돼. 포장해 잘해야 되니까. 그럼 나 뒤지게 비싸게 부르면, 똑같은 시설 같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면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날짜도 정하고, 손없는 날로.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나면,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이제, 아빠는 뭐 바깥 일을 하시겠지만, 엄마가 시간 나는 틈틈이 버릴 거 다 버리고, 그죠? 갖고 갈 거 챙기고, 그죠? 짐을 정리한다고. 그 시기가 다 가는 게야. 준비가 더 오래 걸려요. 이사를 준비하는 게 더 오래 걸려. 자, 그래서 간기의 시간을 크게는 G1기, S기, G2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안 했지, 지난 시간에? 했냐? 한 거 같냐? 그래. 처음 든 거 같지? 그럼 안 했네. 참,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볼 수도 있어. 왜냐면 나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많이 해서 입안에서 이거 한 거 같기도, 안 한 거 같기도, 메모를 나름 해두고 있지는 하지만 까먹을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간기의 시기를 크게는 G1기, S기, G2기로 나눕니다. 근데 이 간기 전체 시기, 여러분 책에는 그냥 간기가 있고 세포 분열하고, 간기가 있고 세포 분열하고, 여러분 책 3번 봐봐. A의 3번. 세포의 주기.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세포 분열을 마치기까지 과정, 간기가 있고 분열기, 간기가 있고 분열기라고 이제 크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간기 시기를 디테일하게 G1기, S기, G2기로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G1기는 원래 핵 속에 있는 내 정보로부터, 핵 속의 내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를 하는 시기야.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 받아들여. 그래서 막 거기 안에서 그 물질을 뽀개서 막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해 라고 하는 모든 물질 대사를 수행하는 시기고,
그러다가 살짝 덩치가 커지면 안 되겠다. 분열을 하기 위해서 유전 정보를 먼저 복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기가 S기야. 핵 속에 있는 핵속 내 유전 정보를 유전 정보 쉽게 말하면 DNA죠. DNA라고 하는 정보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 그게 S기야. 2배로 복제하는 시기. 그게 S기. 오케이. S기. 자, 그 다음에 이제 G2기는 뭐냐? G2기는. 자, 그러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2배로 복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외 나머지 걸 또 준비해야 되겠지. 세포 소기관들 같은 거. 왜? 이제 여기 있던 세포 소기관이 그 다음에 또 얘가 늘어나가지고 2배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핵이 있어. 그럼 너도 세포로 기능하고 너도 세포로 기능하려면 너도 똑같은 세포 소기관 갖고 오고 너도 세포 소기관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 미리서 세포 소기관들 같은 경우 필요한 세포 소기관을 2배로 증가하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야. 이게 간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기 시기를 크게 G1기, S기, G2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G1, S, G2기라는 시기 동안 완벽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 분열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퍼펙트하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야, 요 이동에서 분열하자 라고 해서 그 다음 시기 분열로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열하는 시기, 여기를 분열기라고 하고 분열기를 다른 말로 M기라고 해요. M기. 그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영어식 표현까지 어차피 써주냐면 여러분이 다만 이 학년에 머물지 않을 거잖아. 중3, 그지? 그 다음 고1, 고2, 이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어차피 이 개념들, 이 단어들 또 배운다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먼저 들어보라고 이제 그때 생명과학 원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개념까지를 이 용어까지 좀 설명해 줬고요. 학교 선생님도 고등학교에서 내려오시는 학교 선생님 혹시 계시다? 그럼 학습지에 본인이 주로 가지고 있는 이 수업 도안이 있으니까 그걸 다 주시고 그게 내신 문제 나오기도 해요. 내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 내용으로만 무조건 내신에 나오는 건 아니더라. 학교 선생님 설명하신 내용으로 나오니까 설명을 G1기, S기, G2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뭐다? 간기다. 그러니까 간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죠? 그죠? 오케이, 간기. 그래서 간기 동안은 핵이 뚜렷하게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핵 속에. 핵막이 있어요. 간기 동안은 핵막이 그대로 있고 핵막 너머에서 나머지 이제 내가 분열을 준비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핵막 너머에 있는 것들. 그 핵막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그 과정이 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긴 했지만, 자, 뭐가 있냐? 요렇게 DNA. 여러분이 책이나 이런 그림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핵 속에 들어있어. 핵 속에. 그죠? 핵 속에 있는 게 이제 DNA입니다. 얘는 이중 나선 구조고요.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하나에 파란색 가닥이 한 가닥이 있으면 마주보고 있는 검정색 가닥이 또 한 가닥이 있으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인 단위체가 계속 반복됩니다. 기본 단위체가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네모라고 하는 공통된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긴 실처럼 생겨있는 한 가닥이 만들어진 거야. 그 네모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 자, 네모들을 DNA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라고 하여 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를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부터 히읗까지 이제 국어에서의 그 모음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나머지 이렇게 뭐 오, 아, 여, 예,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초성에서부터 어떤 형태로 조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감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간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뭐 램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런 기본 단위체라고 생각하면 돼. 저 뉴클레오타이드가 유전 정보를 어떤 암호명이라는 시그널을 갖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야. 오케이? 그리고 그 네모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하고 당과 염기라고 하는 구조, 인산과 당과 염기라고 하는 구조들이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어.
인산이라고 하는 아이, 당이라고 하는 아이, 염기라는 아이들이 각각 다 있고요. 저 염기가 자 당도, 인산도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 책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왜냐? 이게 고일통합에서 나오는 거거든. 한 번 더 들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당, 이게 인산, 인과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인산. 인과 산소의 공유결합된 화합물이고 넌 당이야.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결합 화합물인 뭐가 있어? 염기가 있어. 염기가. 염기. 이렇게로 네모, 저 파란색 네모 하나가 다 동일한 형태처럼 구성되어 있어. 여기 이 네모도 인산당 염기, 여기 이 네모도 인산당 염기, 다 인산당 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염기라고 하는 화학적인 분자 안에 내가 아까 방금 빗대어서 표현한 것처럼 염기라고 하는 화학적 분자 안에 어떤 아이? 아데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 타이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 구아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 사이토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화학적인 형태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르니까, 화학적인 형태가 다르니까 이름들이 다 다르겠지. 그지? 어떤 아이는 아데닌은 이렇게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닌 고리 구조가 2개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형태들이 좀 달라. 뭐 이렇게. 어떤 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에 OH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 전체적인 큰 틀은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구조가 요런 거랑 요런 거 두 개의 형태들로 되어 있어.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달라서 너는 아데닌, 뭐 너는 구아닌, 서로 이름은 달라. 그지? 이것까지 그냥 판단은 여러분이 고의로 올라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다양한 화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를 내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칭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있어서 얘는 뭐 아데닌을 가지고 있고, 오케이? 얘는 인산과 당과 얘는 타이민을 가지고 있고, 오케이? 여기는 뭐 인산과 당과 안쪽에 뭐 구아닌 있고, 인산과 당과 얘는 뭐 사이토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들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만 쓸게. A, T, G, C 이렇게 염기로만 이렇게 형태들로 많이 표현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생략하고 이것들 인산과 당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저 네 가지의 A, T, G, C 얘네들만 출현돼. 주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만. 그래서 쭉 이런 가닥이 A, T, G, C, 뭐 C, C, G,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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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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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뭐 이렇게 막 배열이 되어 있으면, 그지? 여러분의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 얘는 여러분이 엄마와 아빠로부터 각각 반씩 물려받았죠. 나의 체세포, 그죠?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피부세포, 그죠? 나의 피부의 겉에 있는 세포나 간을 구성하는 간세포나 심장을 구성하는 심장세포나, 오케이? 근육의 근육세포들은 다 나의 첫 번째 체세포로부터 계속 체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나의 첫 번째 체세포는 누구야? 수정란. 그지? 아빠가 준 정자의 정보 판튼가. 오케이? 정자. 오케이? 난자. 엄마가 준 난자. 그들이 수정해서 만들어진 수정란. 걔가 계속 체세포 분열에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체세포를 다 만든 거야. 똑같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체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는 아빠로부터 정보를 반 받았고 엄마로부터 정보를 반 받았거든요. 오케이? 그 반반이 어떻게? 이런 저 염기들의 서열로, 그죠? 염기들의 서열로 저 아이가 가나 기억부터 히읗 아니면 오나 어나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형태들로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케이? 이렇게 세 개의 염기의 순서가 어떤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는 1번 아미노산을 붙여라. 1번 아미노산이야. 1번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뭐 CTT라고 하는 순서는 너는 뭐 10번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야. 저 세 개의 염기 쌍식 순서가. 그리고 GGT라고 하는 건 너는 뭐 20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 와라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 염기의 순서 서열에 알맞게 결합이 되어서, 그죠? 뭘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의 소화효소. 여러분 소화효소 알죠? 여러분 중2 때 배웠잖아요. 아밀레이스, 뭐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거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죠? 아밀레이스나 트립신이나 라이페스라는 그 효소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보로부터. 그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도 여러분 배웠죠? 소화효소의 주된 성분이 뭐라고? 단백질이라고. 소화효소의 주된 성분 단백질이야. 그래서 침 끓이면 편성돼. 기능 못했잖아. 오케이? 침을 끓여버리면 기능 못해요. 기능이 상실돼. 왜? 정해져 있는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입체 구조가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지? 무기력해져 버려. 입체적인 구조가 틀어져 버려서 얘가 기능을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다. 그지? 즉 내가 그 뭐를 단백질을 구성하게 하는 아미노산을 이 동물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어서 그들을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소화를 시켜. 그래서 그 큰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20여 개의 아미노산들 형태들로 여러분의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세포에. 오케이? 그것들 재료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동물이니까 만들 수는 없어도 그들이 먹어져서 소화가 돼 가지고 그 기본 단위체들 형태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엄마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내 세포 속의 이 정보로부터, 핵 속에 있는 DNA라고 하는 이 세포 속에 있는 그 정보로부터 필요에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하고 10번하고 20번하고 뭐 3개까지, 여기 3개는 뭐 8번 아미노산, 여기 3개는 뭐 7번 아미노산, 이렇게 순서대로 결합을 시키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기배열 서열이 뭐를?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소화효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단백질 소화효소를 만들게 하는 정보라고 해요. 오케이? 그 정보를 엄마와 아빠로부터 여러분이 이미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어디에? 세포 핵 속에 있는 DNA 그 배열 서열 안에.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염기배열 서열의 여기서부터의 정보부터 저기 있는 정보까지를 우린 그걸 아밀레이스라는 걸 만드는 유전자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또 의미 없는 정보들이 막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ATGC, TTA, 블라블라 이렇게 정보들의 배열은, 오케이? 이렇게 정보들의 배열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3학년 1학기 거 호르몬 하면서 배우겠지만 너도 이 세 개의 정보, 이 세 개의 정보들이 정해져 있어. 너는 뭐 7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너는 10번을 붙여라, 너는 뭐 20번을 붙여라. 그럼 이 순서에 알맞게끔 결합이 되어서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이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뭐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염기배열 서열이. 그 모든 염기배열 서열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아빠로부터 반, 엄마로부터 반 물려받아서 여러분의 체세포 안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까지 설계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에 내가 여기를, 그죠? 여기 부분 살짝 설명하다가, 그죠? 그 다음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말았었는데, 그러면 염색사와 염색체를 좀 설명을 해줄게. 염색사는 실사야. 자, 여러분의 모든 세포에 간기에 여기 뚜렷한 핵막이 있는 그 너머에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들로 실처럼 펼쳐져 있는 형태처럼 이 모든 정보들이 46개가 있어요. 사람은 종마다 가지고 있는 이 염색사의 개수가 다 달라요. 오케이? 종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사의 종류가 다른데 사람은 총 46개를 갖고 있고 아빠로부터 23개, 엄마로부터 23개 반반씩 물려받아서 사람이라는 체세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체세포를. 그리고 얘를 확대해서 가보면 어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돼요? 근데 봐봐. 이 체세포가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체세포가 계속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이 각각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들인데, 그죠? 상태들인데 나한테는 안 쳤지? 자, 피바다가 아닌데 파란 바다가 날 뻔했어요. 어디서 계속 흐르고 있나 보네. 잘 피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근데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근육세포,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몸에 있는 세포가 아니고 한 사람 몸에 들어있는 내 몸에 있는 근육세포와, 오케이? 내 몸의 시각세포를 비교를 해볼게. 둘 다 내 거에서 만들어진 내 체세포죠. 이주야.
내 이름이 이주영이니까 이주영 거 몸에 있는 세세포 중에 내 몸의 근육을 수축과 이완하게끔 해주는 근육세포와 내 빛 정보가 수집되게끔 해주는 시각세포 둘을 비교해볼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다 다를까 똑같을까? 전에도 물어봤던데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한 개의 수정란이 계속 최세포 분열에서 태어난 거잖아. 한 개의 수정란이라는 원본의 세포 하나가 계속 똑같이 복제하고 카피하고 해서 분열해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동일해. 유전 정보 동일해. 근데 해준 역할이 지금 다르네. 얘는 주로 빛을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얘는 근육을 수축이하는 정보를 수행하고 있잖아. 그치? 해준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근육 세포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육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는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야. 빛 수집에 필요한 유전자. 이쪽은 근육을 수축이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 그러면 근육세포는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유전자들로부터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근육 수축 이완에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빛을 수집해주는 것과 관련된 단백질을 주로 합성할 필요는 없잖아. 안 필요하다고 해서 얘를 잘라서 버리냐? 그러진 않아요. 잘라서 버리진 않고 자주 쓰진 않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주냐?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있어. 거기다가 자주 안 쓰니까 얘를 2바퀴 반 동염해서 돌돌돌 응축시켜놔. 자주 안 쓰니까. 굳이 자주 열어서 볼 필요가 없잖아. 자주 안 쓰는 정보들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응축을 시켜준 부분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이런 모습으로 평상시 세포에 존재하는 게 이게 염색사야. 오케이? 모든 체세포마다 다 엄마와 아빠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보들이 다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세포에서 주로 자주 쓰는 유전자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끔 오픈해져 있고 그죠? 안 쓰는 건 막 돌돌돌 응축해져 있는 상태의 모습까지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이 응축을 일으키는 이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여기도 아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었죠. 헥산의 기본 단위체. 헥산은 기본 단위체가 네모박스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있었어. 인산과 단과 염기로 있었던. 그죠? 오케이? 근데 얘와 이름이 흡사하게 응축된 이 기본 단위체는 이름이 뉴클레오솜입니다. 뉴클레오솜. 그리고 이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뉴클레오솜도 적었었네.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히스톤 단백질 축으로 2바퀴 반 동염해진 거. 그러면 저렇게 염색사 모습으로 단기 동안에는 다 펼쳐진 상태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유전자들은 자주 읽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막 물질투사를 해. 돼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가 분열을 계획을 했어. 이사 갈 장소를 정했어. 오케이? 그리고 그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실처럼 펼쳐져 있는 상태처럼 저 막 나불렁나불렁 있는 저 46개가 그대로 카피가 돼서 나불렁 있는 상태로 2배로 카피가 된 다음에 실처럼 있는 상태로 이동해 가다 보면 정보가 끊기거나 소실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세포가 분열하는 분열 시기에만 염색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복제된 이후에 딱딱하게 응축돼요. 이게 지금 한자가 몸체야. 복제되고 나서 얘를 저 히스톤이라는 실패를 더 많이 발달시켜서 막 동염해낸 거야. 그걸 나는 이렇게 비유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 자, 어떻게?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이 46개를 다 그리기 힘드니까 내가 4개만 그릴게. 염색사를 4개만. 자, 핵 속에 아빠한테 받은 1번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있어요. 왜? 우리의 체세포는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반반씩 물려받았잖아. 그치? 2개는 엄마한테 받고 2개는 아빠한테 받아서 서로 상동으로 받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총 4개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았던 1번 염색사는 이렇게, 엄마한테 받았던 1번 염색사도 빨간색. 하나, 둘. 그죠? 근데 이 하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여러분이 연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다고. 이런 모습이라고. 오케이? 이 하나의 모습, 내가 실가닥 하나만 썼지만 DNA 이중 나성 구조가 있고, 오케이? 어떤 부분은 막 응축된 부분도 있고, 히스톤 단백질에. 준호야, 여기. 그죠? 내가 실가닥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제가 염색사이기 때문에
이중 나선 구조의 DNA에 오케이? 응축된 부분의 정보도 가지고 있는 염색 4 모습을 내가 저렇게 간단하게 그린 거야. 하나는 1번은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1번은 또 아빠한테 받은 거. 돼요? 저 파란색도 마찬가지. 아빠한테 받았던 유전자 부분도 저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응축된 부분에 군데군데들의 모습이 있는 거. 염색 4 모습. 돼요? 오케이? 총 그래서 요런 모습들 있고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또 해서 또 2번 염색체가 있습니다. 2번 염색 4 모습으로. 근데 야 너 지금 세포 질량이 살짝 늘어나서 물질 교환에 좀 불리하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가자. 이사 가려면 너도 핵이 있고 너도 핵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하자. 그래서 원본이 있고 원본, 지금 원본들만 이렇게 그려요. 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DNA를 똑같이 저 형태를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야. 보호제. 오케이? 원본을 바탕으로 보호제. 돼요? 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똑같이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 이게 지금 뚜렷한 간기, 핵막 있는 상태의 S기 때 DNA가 복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간기 동안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할 거야. 오케이? 복제하고 G2기는 핵막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2배로 준비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요이동 준비가 다 잘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S기 DNA 복제했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2배로 늘려서 준비를 한 것 같아. 완벽히 이사를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그러면 자,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사 날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짧고 굵게. 염색체는 언제 세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는 그 분열기 때, 그죠? 감기 때 열심히 DNA를 2배로 복제해갖고, 그죠? 잘 먹어요. 그 안에 포도 봉봉이 있는데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약간의 액체를 남겨갖고 하면서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분열하는 시기에만 나타나더라. 분열하기 전 염색 4의 모습으로 먼저 이 D빵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죠?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형태고, 하나의 염색체는 2가닥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의 이제 핵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를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스탑을 해서 보면 여러분 그 책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씩 한 쌍으로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염색체에서 134쪽 아래 보시면, 그죠? 사람의 염색체에서 이걸 우린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핵형 분석. 흑형 아니고 핵형. 그러면 자, 1번이 좀 제일 이제 나름 크기가 큰 크기짜리를 1번끼리 묶었어요. 여기 지금 염색체 보게 되면 약간의 나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나비처럼 보일 수 있는데 가운데 이제 쪼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쪼여지는 부분의 위치가 1번부터 뭐 23번까지 다 위치가 다 달라. 그리고 이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목에한테 각각 받은 거겠지. 그지? 이 쪼여져지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하냐? 동원체라고 해. 동원체. 이거 하나는 염색체고요. 염색체고, 염색체 가운데 쪼여지는 부분 여기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너도 동원체, 그죠? 동원체. 자,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끼리를 요렇게 나열해 보다 보면 22번까지가 있고요. 22번. 자, 22번까지 해당하는 그 염색체 위에는 어떤 유전자가 놓여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과는 좀 다르고, 사람이라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아밀레이스, 뭐 펩신, 그치? 인슐린과 같은 그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 형질에 대한 정보가 다 놓여 있어서 1번부터 22번까지 총 44개는 상염색체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였어. 일반적인 형질에 대한 정보가 놓여져 있는 일상적인 상. 그리고 23번째 존재하는 유전자에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게 있어. 크기가 제일 크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요 크기가 큰 것들 2개를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1번, 2번 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지? 23번째 해당하는 여기에 큰 X 하나 있고 얘와 크기가 다른 조그마한 크기짜리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저 Y 염색체를 갖고 있네. 그래서 23번째 존재하는 이 염색체를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하자. 오케이? 그리고 이 단어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남성, 여성. 자, 이거는
X염 색채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넌 여성이야, 여성. 여성염 색채. 너도 23번째는 이 X염 색채도 성염 색채야. 그러니까 여자는 44개의 상염 색채 플러스 X염 색채 2개. 오케이? 남자는 44개의 상염 색채 플러스 X와 Y염 색채 이렇게를 갖고 있는 거야. 남자는 X, Y.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퀘스천.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2개와 5개로부터 각각 받아서 상동으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얘네들. 그러니까 너도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 너는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아빠하고 엄마한테 받았어. 아빠하고 엄마한테 각각 받아서 너도 상동관계야.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총 23쌍이 상동이에요. 그러니까 X도 크기가 똑같으니까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상동이겠네. 그쵸? 근데 상동염 색채라고 하면 일반적인 설명에서 2개와 5개로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메인이긴 한데 뭐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야 그래야 상동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X와 Y는 모양과 크기가 완전 안 비슷하잖아요. Y는 완전 작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2개와 5개로부터 각각 받은 상동관계가 아니겠네 라고 판단하는 경우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땡! 오답이야.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 오케이? X와 Y는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상동염 색채는 크기들이 다 쌍으로 다 크기들이 비슷비슷한 게 맞는데 근데 얘만 특이하게 그죠? 아빠로부터 Y를 받았고 엄마로부터 X를 받아서 태어난 거잖아요. 확실하게 Y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자들의 Y염 색채. 여자들은 Y를 안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남자가 가진 Y는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아빠의 정자에 Y를 갖고 있었던 정자가 수용에 참여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럼 아빠로부터 받은 게 명명백백 명확하잖아. Y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빠로부터 받은 거 확실, 엄마로부터 받은 거 X 확실. 그지? 근데 크기만 다른 것 뿐이야. 2개와 5개로부터 각각 받은 건 맞아. 그래서 너도 크기는 달라도 상동관계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요. 돼요? 그래서 너도 X와 Y 염색체 너도 상동염색체에 속합니다. 되겠어요? 너도 상동염색체예요. 자, 그럼 제가 칠판을 잠깐 지워보는 사이에 여러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1번하고 2번까지만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던 것 같아요. 1, 2번이 숙제였었네요. 그랬네. 1, 2번이 숙제였었네. 자, 3번, 4번 지금 한번 풀어줘봐요. 혹시 덜 풀어줬다 라고 하시면 네, 1, 2, 3, 4까지 한번 다 풀어보시고 네. 자,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세세포 분열 과정까지를 다 설명할 거고 세세포 분열 관찰하는 실험까지도 할 거야. 그리고 먼저 일곱톤을 얘기하자면 방금까지 설계해줬던 염색사 개념과 염색체 개념 그리고 유전자 개념은 고율통합에서도 또 나와. 그리고 생명과학 원에서도 또 나오는 언급되는 부분이라서 처음 지금 배웠을 때 책에는 없었던 히스톤 단백질이나 뉴클레오솜을 설명해줬잖아.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까지. 그지? 어찌됐든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지하시고 받아들이고 가시면 좀 더 좋겠더라. 그렇게 뭐 가나다라가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ATGC 딱 4개만이 어떤 순서와 몇 개씩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모든 명령어를 만들어서 그걸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핵 속에서는. 자, 그러면 1번부터 일단 답을 확인해보고 오늘 그렇게 발생됐던 그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해서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딸세포에서 또 똑같은 딸세포 또 하나로 또 만들어지는지 원본에서 또 카피를 어떻게 해내는지 세세포 분열 과정까지도 설명할게요. 자, 일단 1번.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당연히 세포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면 작은 세포가 큰 세포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클수록 몸집이 큰 게 작은 생물보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더 많아요. 개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러분이 생성할수록 한 개 세포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서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자, 2번.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게 세포 주기. 맞죠? 간기 분열기, 또다시 간기 분열기, 또 하나의 세포 주기입니다. 단계는 세포가 휴먼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그죠? 어떻게 보면 휴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생명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앞에 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든 멘트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때 생명활동이 안 일어난다고 쉬고 있는 게 아니야. 스탑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열심히 물질을 잘 하고 있다고. 조금씩 세포의 덩치를 키우고 있어. 그게 간기야. X야. 자, 분열기에 비해서 간기가 훨씬 길다. 맞다. 그쵸? 자, 세포 주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 아니, 그럼 그러다 없어지게?
그러지 않죠. 세포도 나름 자신의 외부로부터 정보 물질을 받아들여서 물질 대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커질 수도 있어요. 너무 덩치가 커지면 분열을 준비를 하는 거죠. 복제하고 나눠지도록. 그래서 점점 계속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X입니다. 그래서 2번의 순서대로 쭉 부르면 OX, OX. 3번 갈게요. 그림 분석 되게 중요해요. 자, 두 가닥, 반틈 가닥 가는 염색 분체. 그죠? 그래서 아래 지금 보라색으로 너 나비 모양 하나는 염색체야.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가닥은 각각이 염색 분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A는 DNA. 그쵸? B는 단백질. 그죠? 히스톤 단백질. 단백질의 정확한 이름은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가는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서부터 어디까지 딱 명명한 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를 만들라는 유전자가 되겠죠. 인슐린을 만들라는 유전자, 아밀레이스를 만들라는 유전자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1번 답 했고요. A, DNA, B 단백질.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가는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 그죠? 기억하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 너는 나의 병신이 아니라 너는 나의 분신이더라. 그죠? 염색 분체.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나와 같은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 염기의 서열을 우리는 뭐라 하더라? 유전자라고 하더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염색체의 용어와 특징. 자, 너무 쉽다. 상은 미음. 맞죠? 성은 니은. 그죠? XX도 있고 XY도 있고 X는 리을. 그죠? 그 다음에 Y는 남자만 있는 기억. 상동은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받아서 서로 한 쌍을 이루는 그들의 관계. 그러니까 어디로 가? 디귿으로 가야지. 오케이. 자, 넘겨봐.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아이고야. 흘렸냐? 흘렸냐? 싸우리다. 나 털자. 어차피 건조하니까 촉촉해지라고. Sorry. 자, 일단 세세포 분열.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 물이요, 물. 세세포 분열 과정. 아까와 같은 간기를 거쳐서, 그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면 세세포가 원본에서부터 카피본이 뿅뿅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덩치가 살짝 커지니까 우리가 분열을 계획해서, 그죠? 살짝 커진 거야, 생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던 정보, 이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그죠? S기를 거쳐서 복제를 한 다음에 분열을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분열하는 시기에만, 그죠? 분열하는 시기에만, 분열기만, 여기까지는 간기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좀 써볼게. 아빠한테 받은 1번, 엄마한테 받은 1번, 그죠? 이렇게 핵 속에 뚜렷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얘가 복제 전이니까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었어. 여러 개 그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딱 염색체 2개만 그릴게. 사람 거 46개 다 못 그려. 노가다야, 노가대. 자,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은 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물질교환에 불리하니까 우리가 카피를 해서 분열을 하자라고 계획을 하는 시기죠. S기. G2기는 그림에서 생략할게요. 세포 소기관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완벽하게 이사를 갈 준비를 마쳤다 라고 하면 얘가 염색체가 되고 여기가 염색체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세세포 분열은 똑같은 세포에서 똑같은 세포 정보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걔네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세세포 분열의 핵분열 과정과 핵분열 과정, 세세포 분열 과정은 크게 핵분열 과정과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이 있습니다.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까지 이 두 가지를 거치면서 한 개가 두 개로 뿅 나눠지는 거예요. 핵분열. 핵분열하는 과정 동안에만 특이하게 뭐가 나타나? 염색체가 나타나. 염색체. 그때만 분열하는 시기에만 염색체가 아까 그 막대기 같은 염색체가 등장하니까 그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배열 변화를 갖는지를 따라서 순서대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 앞전, 가운데 중, 뒤, 후. 완전 인생이 종말이야 할 때 말. 맨 마지막이 말기야.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어야 돼. 전기, 중기, 후기, 말기야. 오케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을 딱 기억하셔야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감수 분열 과정, 생세포 분열 과정 배울 거거든요. 생세포 분열 과정이 보다 좀 더 복잡해요. 저 핵분열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연속 2번의 분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과 약간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저 체세포 분열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인지를 하셔야지만 그림을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수행평가에서 직접 그려보라 하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S기를 거쳐서 준비가 완벽히 됐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핵막가인이 사라지고 핵이 사라져. 근데
근데 얘가 복제된 상태 실처럼 그대로 있으면 정보가 이동하다가 끊길 수 있겠잖아. 끊겨. 분실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걸 동염해서 뭐가 등장해? 염색체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 그게 전기야. 오케이?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선생님 인이 사라져요? 인이 소실되고. 인이 뭔데요?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선생님 인이 뭐예요? 자, 핵을 세포를 막 관찰하다 보면 세포의 핵이 되게 진하게 시커멓게 염색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란색, 빨간색으로 염색사로 그림을 그려준 건 실제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염색사인 거지, 관찰할 때 염색해서 보면 저 핵 너머에 해당하는 염색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 왜? 핵막에 쌓여 있으니까. 핵막이 쌓고 있으니까 핵이 뚜렷하게 빨간색으로 염색돼서 그 너머에 있는 얘네들은 보이진 않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해준 것 뿐이고, 핵막 중에서 염색사가 막 응축되어 있다 보니까 염색사가 되게 많이 응축돼서 약간 마치 반점처럼 검게 염색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걸 인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이 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는 하는데 이 인도 사라졌다가 다시 마지막에 체세포 분열 완료하면 다시 두 개의 핵막이 생기면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의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핵이라는 경계가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야. 염색사가 염색체로 등장하는 시기. 그게 뭐야? 전기야. 오케이?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을 이동하게끔 하기 위한 뭐가 나와야 돼? 양 사이드에서 밧줄이 나와야 돼. 양 사이드에서 저 염색체의 정보를 반반씩 질질질 끌어가게끔 하기 위한 밧줄이 슝슝 나옵니다. 그 밧줄의 이름이 뭐냐? 방추사예요. 오케이? 방추사. 방추사가 나오기 시작해. 방추사가 형성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추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세포 소기관은 G2기 때에 이미 만들어서 준비가 된 거고요. 방추사라는 밧줄을 만들기 위한 세포 소기관은 G2라고 하는 간기시기 때 2배로 복제해서 준비가 된 거고, 이제 염색체도 나왔겠다. 얘를 이동시켜가야 되니까 밧줄 등장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면 점점 양 사이드에서 밧줄이 이렇게 하나 여기서 반 나오고, 이쪽에서 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반 나와서 점점점 다 모든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에 양 사이드에서부터 나왔던 방추사들이 다 결합해.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중기로 흘러가. 그럼 중기 때는 이제 완전히 핵막과 인이 사라져 있을 거고, 모든 염색체가 나 좀 보세요 가운데, 나 좀 보세요, 나눠지기 딱 좋으라고 정 가운데 저 양 사이드에 방추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시소 운동하는 것처럼 해서 적도면에, 가상의 적도면에 배열을 해줘. 모든 염색체. 그게 중기야. 그래서 가운데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동해가기 딱 좋으라고, 그죠? 염색체가, 모든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하는 시기. 적도판의 배열 또는 적도면의 배열 같은 의미야. 자, 그런가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중기는 중기 때 정 가운데로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배치가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후기로 넘어가. 그래서 각 분열하는 시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들 중에서 제일 짧은 시기가 중기야. 가장 분열 시기 중 짧은 시기. 분열하는 시기 중, 분열기 중에 제일 짧아. 중기 때 가운데 배열하자마자 그 다음으로 딱 진행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시기 뭐가 되냐? 후기가 될 건데, 후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직 과학자들이 계속 원리를 밝히고 있어.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중기 모든 적도면의 가운데 염색체가 다 배열을 하잖아. 그러면 희한하게 여기가 마치 가운데가 썰리는 것처럼, 오케이? 여기가 마치 가운데가 썰리는 것처럼 썰려서 그 다음으로 세포 질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양 사이로 증가하면서 얘네가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가 반반씩 양 사이드로 이 뭐에서 방추사에서 끌려서 질질 끌려서 이동해 가더라는 거야. 관찰해봤더니 이 염색체의 염색 분체들이 반반씩 양 끝으로 끌려서 이동해 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더 적도면에 가까워 있던 게 이제 막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간 거고, 좀 더 끝으로 점점 더 많이 이동해 간 게 거의 이제 후기 마지막까지 간 거겠지. 돼요? 그래서 빨간 건 빨간 것끼리, 파란 건 파란 것끼리 이렇게 점점 가운데 적도면을 배열해서 양으로 이동해 갑니다. 돼요? 되겠어요? 이게 후기입니다. 후기. 그래서 후기의 특징은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다.
자, 그럼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말기. 말기는 이제 얘네들이 다 양 사이드로 조금 더 많이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말기가 되면, 자, 아직 완벽하게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 완벽하게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진 건 아닌데, 너 이렇게 갔어, 너 이렇게 갔어. 그러면 여기 위에 놓여져 있는 유전자를 쓰면서 표현 한번 해볼게. 아빠한테 받은 정보가 아까 A 유전자였다고 하자. 이 아빠가 O 유전자니까 O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파란 거는 A고 O고 빨간 건 O니까 AA가 카피됐어. 그죠? 맞죠? 그 다음에 O가 그대로 카피됐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유전자 똑같이 카피된 거니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는 여기 있고 O는 여기 있고, 맞죠? 혈액형을 결정해준 유전자에 의해서, 맞죠? 오케이? 그리고 O의 카피본 염색 분체니까 너 여기 있고, A의 카피본 너 염색 분체니까 여기 있고, 맞죠? 오케이? 그럼 A는 A끼리 가, 그죠? A는 A끼리 여기, A는 A끼리 여기, 이렇게 양 사이드 이렇게 각각 가지, 맞죠? 오케이? O는 O끼리, 예, O는 O끼리 이렇게 가, 그죠? 그래서 양극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A와 O가 담겨져 있죠? 여기 사이드에 한쪽에 A와 O 이렇게 담겨 있을 거고, 그죠? 저쪽에도 마찬가지 O와 A가 이렇게 담겨 있겠지, 맞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후기에 되고 말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시 완벽한 두 개의 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개의 핵이. 이게 말기입니다. 말기. 다시 핵막가인이 생기면서 생겨서 두 개의 딸핵이 나타난다. 그게 말기야. 오키도키. 자, 그러고 나서 말기까지가 끝나면 뭐가 끝난 거냐? 핵분열이 끝난 겁니다. 핵이 두 개로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완벽히 너가 하나의 온전한 세포라고 보기는 애매해. 왜? 세포가 하나라고 하기에는 여기 있는 정보 있고 여기 있는 정보 있고 핵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세포 질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잖아. 이 내부를 우리는 세포 질이라고 하고 너를 핵이라고 해. 핵이 두 개로까지는 있지만 세포질이 온전히 분리되어서 두 개의 독립적인 세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 그치? 그래서 추가적인 말기 맨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야 돼?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야 돼. 오케이? 근데 그 세포질 분열이 여러분 책에 보면 136쪽 오른쪽에 핵분열 중기의 특징, 그 다음에 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에서 나와있죠. 거기다 별표. 세포질 분열의 특징도 많이들 물어봅니다. 별표처럼 세포질 분열. 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좀 달라요. 식물은 세포막 말고도 세포벽이 바깥쪽에 또 있어요. 안쪽에 세포막이 있으면 바깥쪽에 세포벽 성분이 또 있거든. 세포벽이 있고 안쪽에는 세포막이 있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말기에 두 개 딸에게 생겼어. 오케이? 완벽히 독립적인 각각의 너도 세포 나도 세포 세포들이 되게끔 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이 세포 벽 성분이 핵에 있던 이 한쪽에 핵에 있던 정보로부터 야 나도 독립적인 하나의 세포가 되게끔 할 테니까 세포 벽 성분을 쌓아. 오케이? 너가 핵에 있는 이 유전 정보로부터 나도 완전히 독립적인 세포가 돼야 되니까 세포 벽 성분을 안에서부터 쌓아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세포 벽 성분이 쌓여져 가지고 두 개가 나눠집니다. 이 조금 생기고 있는 이 어린 세포벽을 우리는 뭐라 해? 어린 세포벽 성분을 세포판이라고 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눠지는 게 식물세포의 특징이야. 오케이? 예? 얘를 뭐라 한다고? 어린 세포벽. 세포벽의 일종이야. 영한 세포야. 영한 세포벽. 걔를 우린 뭐라 한다? 세포판이라고 한다. 세포판.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뽀개지기 시작해요. 세포질 분열이. 이게 식물세포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근데 동물세포는 관찰해보니까 어떠냐면 바깥에 세포 벽 성분이 없거든. 세포막밖에 없어. 오케이? 세포막. 근데 착 관찰해보니까 마치 얘가 모가지를 쪼여가지고 뭐 호떡 반죽이나 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밀가루 반죽이나 반죽을 이렇게 두 개 컸던 거를 두 개로 딱 쪼개지는 것처럼 밖에서부터 안으로 미지의 힘에 의해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쪼여져가지고 그지? 얘가 점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이렇게 가. 네, 슉슉 얘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반죽이. 오케이? 근데 누군가 진짜 외부의 어떤 힘이 미지의 힘이 이렇게 이 힘 줘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않았겠죠. 실질적으로는 세포 내에 세포 골격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에 내부에 세포의 내부에 이렇게 길게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얘가 당겨지면서 위에 막과 아래 막을 잡아서 끌어서 두 개가 조여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밖에서부터 뭔가 힘에 의해서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뭐가 함입되어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실질적인 힘은 안에 있던 긴 선형의 어떤 장대 같은 긴 막이 얘가 점점 안으로 쪼여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조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축한의 형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냥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세포질이 만입된다 또는 만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함입이라고 표현을 써도 돼. 같은 표현이야. 함몰되어 들어간다라는 의미니까. 네. 또는 세포막이 함입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돼요? 함몰되어 들어간다 입구로 만입되어 막 차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의미. 이런 키워드로 많이 표현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오케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 때문이다? 세포벽이 있다 없다의 차이 때문이다. 오케이?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서 그렇더라. 자, 오른쪽 5번과 6번을 지금 완성 한번 해봐요. 6번은 다 완성하기 어렵겠다. 5번만 일단 완성해봐요. 최대한 왼쪽 내용 보지 말고 5번만 일단 완성해봐요. 있죠? 5번. 자, 5번의 첫 번째 간기 어디로 가야 돼? 미음으로 가야죠. 핵막이 뚜렷하고 유전물질이 복제를 그 양의 2배로 늘어나는 게 간기. S기랑 G1기, S기, G2기를 다 포함한 게 간기니까 미음으로 가야 돼. 전기 어디로 가야 돼? 핵막가 이 사라져. 그죠? 염색체 나타나. 그치? 디귿. 중기는 가운데 배열. 중앙에. 그쵸? 디귿. 기업. 중기는 기업. 후기는 양극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 니은. 그 다음에 말기는 2개의 따르기 다시 만들어져. 리은.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칠판 한번 봐봐. 정리. 체세포 분열 결과 세세포 분열한 결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같은 세포에서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 봐봐. 아까 원본이 하나는 A, 하나는 O 이렇게 있었잖아.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근데 얘와 똑같은 게 또 하나가 또 생긴 거죠. 그쵸? 오케이? 원래대로 하자면 내가 첫 시간 때 얘기했겠지만 선생님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너가 원본이고 원본을 바탕으로 카피된 애가 너니까 너가 딸세포 한 개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게 원래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에서. 근데 과학자들이 그냥 처음에 모세포가 하나 있었는데 복제를 거치고 그죠? 네, 2개가 나눠서 이렇게 되면 너가 원본이고 너가 카피본인데 너도 딸세포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우리는 약속된 플레이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너가 원본이라고 취급되고 얘가 카피돼서 만들어진 등장된 딸이 맞는데 그지? 최종적으로 체세포 분열하면 딸세포 2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다고요. 왜 아들세포라고 하네? 길이가 길어서 그지? 음절이 길어서 아들세포, 자식세포보다 그냥 딸세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한 결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포의 수가 증가하니까 어때요? 개체의 크기가 커지겠네. 우린 그걸 생장이라고 해. 여러분이 요만했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요만했는데 점점 여러분이 이렇게 뭐 180cm, 110cm로 크기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생장. 그죠? 또는 상처가 아무는 거. 그지? 상처가 아물더라. 그죠? 그거 재생. 그죠? 재생이요. 재생. 그리고 단세포 생물. 한 개의 세포가 온전한 개체인 경우. 아메바 또는 세균, 대장균처럼 한 개 세포가 온전한 개체인 경우는 어느 순간 나를 닮은 똑같은 베이비가 또 만들어졌죠. 원본에서 카피본. 그래서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세세포 분열한 결과 뭐래? 새끼를 낳은 거랑 똑같아.
새끼를 낳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생식이라고 해. 생식. 센 걸 먹었다가 아니라 생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식. 되겠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숙제는 어디 내드릴 거냐면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잘 그려 오실 수 있어요. 좀 복습하셔서 내가 방금 그린 것처럼 아 A 유전자 있고 O 유전자 있었는데 걔가 복제해서 S기 때 어떻게 됐고 DNA가 두 개로 그다음 염색체가 나타났고 중기 때는 가운데 배열하고 후기 때 반반씩 끌려가고를 걸 한번 그려와 보시고 전에 제가 숙제를 3번까지 내줬었죠. 거기 이제 140쪽에 1번부터 3번까지 내드렸던 것 같아요. 아 4번까지 내줬구나. 오케이 4번까지. 그러면 5번부터 오늘 숙제는 9번까지예요. 많진 않죠. 체세포 분열 과정 전체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끔 5번부터 9번까지 내드리고 한 장만 더 넘겨봐. 5번 9번 내주고 143쪽에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서술형 문제. 오케이? 네. 그래야 체세포 분열을 잘 받아주어놔야 우리가 감수 분열 과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바로 오늘 숙제 하세요. 또 시간 지나거나 그럼 딱 까먹어서 이제 감수 분열이랑 막 섞어 불어. 그러면 이제 겁나 힘들어 불어. 알았지? 자 질문 있어요? 없어요? 퇴근하십시오. 오빠 거기 뭐 괜찮겠냐? 내가 휴지 좀 줄게. 응.